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하나 둘 다리 쭉 펴면 고향의 안방. 이 노래는 특전사 출신이 아니더라도 다 아는 육군 공통군가입니다. 팔도사나이라는 군가인데요, 군대는 17시에 일과가 끝나요. 야외 전술이 없으면 17시면 일과가 종료가 됩니다. 영내들은 저녁 먹을 준비를 하죠. 오하열을 맞춰서 섭니다. 당직사관에게 인원 보고를 하고요, 식당으로 가는데, 식당으로 가는 동안 군가를 부르죠. 군가를 부를 때 가장 첫 번째 군가는 바로 이 팔도사나이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팔도사나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이 군가를 보람찬이라고 불렀어요. 보람찬으로 시작하기 때문이죠. 보람찬이라는 군가를 부르면 그날 하루가 무사히 지나간 건데, 특전사 영내에게는 일과 이후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때부터 영내에게는 지옥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보람찬 영내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영내 생활을 하면서 구타 및 가혹행위, 영내 부조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런 거는 일과 이후에 매일매일 있었던 일들이죠. 오늘은 가혹행위가 아니라 실제로 다음 날을 위한 전술 훈련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특전사에서 가장 전투력이 강한 중대는 돈이 많은 중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특전사도 주별로 훈련이 바뀌어요. 이번 주는 전술 훈련 주가 있을 수 있고, 다음 주는 주특기 집체주가 있을 수 있고, 다음 주는 여러 가지, 아무튼 그렇게 주별로 훈련의 어떤 그런 것들이 바뀐단 말이에요. 전술 훈련 주가 있을 때는 영내들은 참 할 일이 많습니다. 장비를 점검을 해야 돼요. 각 팀별로, 지역대별로 장비들이 있는데 그 장비들이 정상작동하는지, 배터리는 완충되어 있는지, 수량은 문제없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파악을 합니다. 어떤 장비는 어떤 사람이 착용할 것, 그 장비는 그쪽 군장에다 넣는다든가, 그런 것들은 영내가 매일매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아까 전에 돈 많은 중대가 전투력이 강하냐라고 했잖아요. 자, 전술훈련을 가면은 그런 장비들도 챙겨야 되지만 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나 물. 지역대에는요, 정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빈 물통이야 뭐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정수기에 물을 넣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가장 거지 같은 중대에서만 하는 짓이었습니다. 자, 돈이 많은 중대는요, 물을 먹지 않습니다. 이걸 먹죠. 혹은 게토레이, 파워에이드 같은 이온 음료나 스포츠 음료들을 먹습니다. 그럼 누가 사냐고요? 누가 사겠어요? 영내가 사지.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은 중대가 전투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중대 비용이나 지역대 비용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영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영내가 안 살 수 있겠죠? 그러면 그 팀은 물을 먹게 되겠죠? 영내가 사오면 그 팀은 포카리를 먹게 되겠죠? 다음날 전술훈련을 출발하려고 연정장에 모였을 때 군장에 꽂혀있는 물이 무엇이냐를 판단하면 그 팀의 전투력이 나옵니다. 야, 7중대 전투력 장난 아닌데? 부럽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 팀 영내를 까는 거예요. 저 팀은 저렇게 지금 준비했는데 우리 팀은 씨발 준비 안 했냐? 무리냐? 사실 되게 부담이 많이 돼요. 지금도 포카리 스웨트는 싼 음료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비쌌어요. 아무리 PX가 사회에 비해서 싸다고 해도요, 비싼 건 비싸요. 그리고 이거를 나 먹을 만큼 사는 게 아니라 중대 걸 다 사야 된단 말이에요. 중대 팀원 10명이면 최소 10병. 근데 군장에 2개 꽂죠? 그러면 최소한 20병을 챙길 수 있느냐? 영내가 그것도 훈련 나갈 때마다 부담되죠. 돈이 많은 게 즉 전투력이다. 포카리 스웨트는요, 실제로 전투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냥 물을 마시는 것보단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게 체내의 어떤 그 에너지 흡수율도 좋고요, 확실히 되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여름엔 덥잖아요. 뜨거움을 먹고 싶어요. 차갑고 아주 그냥 얼음 같은 거 먹고 싶겠죠. 슈퍼 가면은 아이스크림 파는 냉동고가 있을 거예요. 그런 냉동고가 지역대 복도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영내들은 물을 닫아서 얼려놓습니다. 다음 날을 위해서. 지역대 전체 인원들이 전부 얼음물을 챙겨가기엔 사실 이 냉장고가 작았어요. 힘이 있는 재빠른 중대만 얼음물을 챙길 수 있었죠. 저희 팀은 짬밥이 제 고참이 영해 거주를 하기 전까지 있는 편이었어요. 제가 갔을 때 그 고참이 포고였으니까 없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고참이 영해 거주를 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선임이었단 말이에요. 갑자기 짬밥이 막 떨어졌죠. 그때부터는 이 얼음물을 수급하는 것조차 정말 힘들었습니다. 얼음물을 못 구하면 진짜 말 그대로 뜨거운 물 마셔야 돼요. 그러면은 고참들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와, 저 새끼는 뭐 했는데 얼음물도 못 구해놓은 거냐? 이런 표정들을 저한테 줘요. 저는 눈을 둘 데가 없죠. 그리고 제가 선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을 다 제가 져야 되는데 얼음물 구하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이제 특전사는 매일 아침 기상을 하면 영내들은 점호를 하고 식사를 마친 다음에 일과를 시작하겠죠. 정예역 간부들은 그 시간에 출근을 하겠죠. 어쨌든 간에 8시부터 일과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PT를 합니다.
PT를 할 때는 당연히 추리닝을 입고 하겠죠. 그러면 그 추리닝을 누가 준비하냐? 영래가 준비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그 캐비넷이 영예 거주자 그거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옷걸이에다가 아주 예쁜 것부터 순으로 짬밥 순으로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막내였으니까 구멍 난 거, 늘어난 거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수건까지 걸어 놓습니다. 자, 누구의 돈으로 빨래한 거? 다 영내 돈으로 빨래한 거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사실 전투력이 또 나타납니다. 지역대만 아니라 대대 전체가 같은 색깔의 같은 추리닝을 입기 때문에 지역대별로 수건과 추리닝 쟁탈전들이 은근히 있어요. 만약에 없어졌잖아요. 만날 거 씹어와야죠. 우리 고참 입혀야 되니까. 잃어버리고 뺏어오고 씹어오고 찾고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중대에도 영예 거주자들 중에서도 짬밥이 있단 말이죠. 타 팀에 영예 거주자가 짬밥이 낮은데 더 좋은 추리닝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길을 못 피는 거죠. 반드시 좋은 A급 PT북을 더 씹어 와야 되는 거예요. 수건과 함께. 특전사 게릴라 작전은요 매일 밤마다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세탁소에서 씹어 옵니다. 내일은 이거는 우리 고참 누구 입혀야지 이런 거를 매일매일 상상을 합니다. 밤이었고 은밀한 작전을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둡기도 하고 제대로 검수를 안 하고 그냥 막 씹어왔단 말이에요. 다음날 입혔는데 등에 주인 이름이 써 있어. 진짜 좆되는 거죠. 영내들은 참 이런 생활들을 매일매일 해야 했어요. 전술훈련을 나가면 픽스에 가서 그때는 픽스에 갈 수 있었어요. 전술훈련을 위한 준비였기 때문에 픽스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거 살 수 있는 거는 못 가요. 그거는 나중에 포고 정도 돼야 PX에 자유롭게 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보고하고 PX 좀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 거지 마음대로는 못 갔어요. 이렇게 막내들은 매일매일 전술훈련 준비를 하고 다음날 있어야 되는 준비, 다음 주에 있어야 될 준비, 그리고 다음번에 있을 훈련의 준비, 이런 준비들을 매일매일 하면서 쳐맞고 식고문 당하고 군가서열 외우고 깜지 쓰고 연등하고 경계근무 나가고 청소하고, 청소도 그냥 청소면 다행인데 미싱하고 그랬었죠. 진짜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잤어요. 9시 되면 점호를 하거든요. 다 꾸벅꾸벅 졸아요. 근데 졸면 안 되죠. 근데 진짜 졸려요. 그래서 9시에 딱 샤워를 하고 나오면 진짜 몸이 엄청나게 피곤합니다. 10시에 취침소등이 울리거든요. 불이 탁 꺼지잖아요. 진짜 모두가 10초도 안 돼 잘걸요. 그 영내 생활은 어떻게 그런 생활을 해왔나 싶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런 생활을 했지 진짜.